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경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느닷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을 키운 다음 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며 2,000자 남짓한 분량에 정보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정보와의 교감 아래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얘기는 완전히 엇갈립니다. 지난 21일 쿠팡이 이미 제출하겠다며 가져온 자료를 받은 것 외에는 사전에 협의한 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권한도 없는 쿠팡이 용의자로부터 진술과 증거를 받아낸 데 대한 불만도 역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피의자에게 받았다며 쿠팡이 제출하기는 했지만 100% 믿을 수 없다며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쿠팡 측에 의해 주요 증거 데이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순수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서의 커다란 흠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대통령 취임 뒤 첫 성탄절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의 한 교회와 수녀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명동성당 미사에도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며 국민의 일상에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소비자 피해 대책과 경영진 처벌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성탄절 휴일 이례적인 긴급회의 소집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들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경제부처와 사법기관은 물론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외교라인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본질을 벗어나 한미 간 무역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과 데럴 이사 공화당 하원 등이 잇따라 쿠팡 규제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자국 기업 보호만 외친 겁니다. 쿠팡의 매출이 올해 예상 매출액이 50조인데 50조 매출 중에 90%를 대한민국에서 매출의 90%를 이뤄내고 있어요.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6개 상임위 합동으로 쿠팡 사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자, 그러면 쿠팡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쿠팡이 진짜 쿠팡 뉴스는 볼 때마다 이게 참 분노를 참기가 어려워. 많이 심각해요. 이거 진짜 너무 건건이가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진짜 얘네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미국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예.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네.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하나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결정적 증거를 누락시키면서 무혐의 처분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어미준. 잊지 마, 어미준은. 그럼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예. 이것을 이제 상설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설특검이 쿠팡의 강남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쿠팡의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쿠팡 측은 그 강남 사무실을 이게 대단한 사무실은 아니다. 그냥 공유 오피스 같이 도서관 이용하듯이 예. 저 이용하는 사람들 그냥 잠깐 가가지고 그냥 도서관처럼 활용하고 그런 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대관팀의
비밀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회공헌협력팀이라고 해가지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대한민국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정권 네. 바뀌고 예. 범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보좌관들이 많이 갔잖아. 여기 그렇죠. 여기 많이 갔잖아. 강남 비밀 사무실. 정청래 대표 보좌관 아, 네네네. 그리고 김병기 대표의 보좌관. 예. 요거는 좀 잘못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 사이가 틀어진지 모르고. 네, 그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대관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거 짧게 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4년간 로비 자금으로 160억 원. 그리고 쿠팡이 트럼프 대통령 예. 최측근 인사 23명 로비스트로 고용한 그 명단까지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미국에서 쿠팡의 로비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인 그리고 미국 언론이 예. 쿠팡 건드리지 말라고 한국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테럴 이사라고요. 미국 하원 의원인데 공화당입니다. 예. 최근에 이런 보수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공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애플, 쿠팡, 구글 같은 기업이 피해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스티브 코르테스라고 이 사람은 트럼프 진영 인사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쿠팡에서 유출된 것은 기본적인 정보일 뿐이다. 마치 굉장히 가벼운 피해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인사인데요.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것이다라고 또 이건 사실상 협박이죠. 진짜 로비가 먹혔나 보네. 먹힌 것 같아. 예. 아니 근데 지금 댓글에서도 다 엄청 욕하는데 그 왜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이 쿠팡에 간 이야기를 안 하냐고 하는데 그 정보 저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한테 들었잖아. 너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저가 체육입니다. 근데 뭐 족바 뭐 어쩌고 또 이러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어디 왜 그래요? 나한테 들었잖아. 그 얘기. 내가 얘기했잖아. 네네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한 방송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한국을 또 압박을 했는데요. 이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The Koreans issued a criminal referral against Coupang's American founder and chairman, Bom Kim. President Lee issued a directive to bankrupt Coupang. 이거는 완벽하게 가짜 뉴스거든요. 예. 이거 무조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의 실제 발언 완전히 왜곡한 건데 실제 발언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이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다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만한 얘기잖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원론적인 얘기. 원론적인 얘기잖아. 근데 이걸 갖고 지금 미국에서 로비가 먹혔는지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합니다. 쿠팡 죽이려고 한다. 그 지난주부터 쿠팡에서 그 이른바 로비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갑자기 취소가 취소된 됐어요. 일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미국의 폴리티코라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원래 보도한 내용은 이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안 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만 안 하면 괜찮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은 그래서 그 이커머스 관련해서 특히 지금 우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안 하는 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진에서 협상이 안 돼서 장관급 회담이 갑자기 취소됐다. 네. 라는 보도를 했어요. 애초에 보도를. 근데 네네네네. 이게 하루쯤 있다가 기사 내용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쿠팡 얘기가 추가가 돼. 이 폴리티코 원래 기사 내용에 없던 쿠팡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쿠팡 등의 문제,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법과 쿠팡 등의 문제로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취지로 기사가 약간 바뀌어요. 약간 이른바, 바뀌면서 마사지가 돼. 마사지 되면서 우리 정부를 약간 좀 압박하는 모양새. 그렇죠. 여론전이지 이건. 그렇지. 여론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정치권이나 이런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로비를 세게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머리를 거꾸로 써요.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이 책을 좀 읽어봐야 돼요. 뭐죠? 이게 이제 정치가 던지는 위험이고 원 제목은 폴리티컬 리스크라고 네. 옛날에 미국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콘돌리사 라이스 스탠퍼드 교수죠. 네. 그 양반이 쓴 책인데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고 기업 얘기예요. 왜냐하면 특히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들은 네. 소비자들 내지는 대중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네. 그래서 김범석 의장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저런 태도는 보여주지 않을 건데 이 책을 못 읽었어. 근데 이게 원 저자는 라이스 장관인데 여기 네. 보면 번역자가 누구인지 혹시 보이세요? 누군데요? 아이고 왜? 김용남으로 돼. 그래서 계속 들고 계시구나. 이게 좀 씨랑 좀 잘 안 묻더라고. 솔직히 좀 잘 안 묻더라고. 아니, 이거 잘 안 묻었어. 100% 맞는 얘기. 맞는 이게 얘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업 얘기야, 기업 얘기. 맞는 얘기야? 그거 언제 번역하셨어요? 그건 또 2019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우연하게 그 폴리티컬 리스크라는 책을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책 내용이 재밌어서 갖고 와서 이제 출판사에 이거 한번 번역서 내봅시다 그래갖고 책을 냈는데 네. 잘 안 팔렸어 이제.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저기 의원님, 저 쿠팡 이슈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로 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쿠팡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전혀 다른 대응이 나왔을 거예요.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그렇게 그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거기에 대해서는 세게 해야 된다 하면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소비자 편은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피해자들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이고 사실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거 별개로 입법부에서 지금 도입하자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집단소송제 같은 경우에는 다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받고 있는 보호 시스템만큼 우리도 갖추겠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로비에 의해서 저렇게 왜곡되게 저희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화가 나요. 이건 진짜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손이 벌벌 떨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쿠팡이 보여주는 문제적 지점도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공분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근본적인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기대하는데 정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는 은폐한다라든지 대관이든 로비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건을 축소시킨다라든지 왜곡시킨다라든지 여기에만 전념을 하는 이 태도가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굉장히 공분시키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정확하게 드러내고 드러낸 상황 하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책을 마련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권한과 제도를 가지고 강제를 해내겠다, 견인해내겠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쿠팡만을 상대로 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쿠팡이 저질렀던 그런 행태에 대한 합당한 조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오히려 로비라든지 미국
외교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진짜 하면 악질적이야. 더 큰 어떤 조치들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오늘 이제 바로 또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기관들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마냥 이게 이제 시간이 그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또 다른 여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교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맞습니다. 실효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그리고 뭐 법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의지가 강력한 거죠. 31일 날 청문회를 일단 잡아놨는데 잡아놨고 지난번 말씀드린 국민의힘은 것처럼 안 나오고 국민의힘이 이제 6개 상임위가 연석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소관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청문위원을 갖다가 이제 지정을 안 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증인으로 채택된 쿠팡 관계자들이 출석 여부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또 맹탕 청문회로 흘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기를 해서라도 다시 청문회 열겠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만약에 김범석이 또 불출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행명령장 발부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는 계속 해나갈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김범석은 이번 한국 청문회에 나오게 된다. 이 부분들을 좀 부여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약간 좀 숙미적인 태도를 취한 집단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이제 로비가 먹혀가지고 정부를 좀 압박하는 모양새니까 거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국민의힘이 여기에 함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미국 사람들한테 표 받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말이 돼? 실제로 지금 인스타나 저희 법인 인스타, 제 개인 인스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면 뭐 쿠팡 죽여서 태무 알리 살려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미국과의 뭐 마찰 일으켜 삼국경제 망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극우분들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는 거라. 와,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전개구도 아닙니까? 야, 그런데 이게 진짜 국회의원이야. 이게 이제 그 쿠팡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는 맞지만 쿠팡의 매출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게 공분으로 바뀌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범석 의장은 이 사건 이후에 얼굴을 한 번도 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그거 지금 영화 찍고 있는 거야. 나 잡아봐라 하고 있잖아. 맞습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이런 형편없는 사업가가 기업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오만하죠. 스스로 자기 회사를 지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 지금. 근데 실제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물론 쿠팡이 워낙 물류 시스템을 잘 갖춰놔서 우리나라 내에서는 적어도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요? 그렇지. 아무리 절대 강자라도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변한다고요. 그럴까요?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해서 쿠팡을 견제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화답을 해서 뭐 집단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권리 실현이거든요. 잠자고 있는 권리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나서서 소송을 거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탈팍러시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김범석이라고 불러주는 것도 아까워요. 한국인도 아니니까. 범킴이 가장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망가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직접적인 거고 이 여론과 가장 필요한 건 이러한 동력이 사라지지 않게 매불쇼와 같은 이제 빅쇼들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이러한 그 여론이 계속 유지가 돼갖고 한때에 잠깐 지나간 불매운동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우리들의 권리를 진짜 실현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쿠팡이 하는 방식을 보면 통일교가 미국의 정계의 네트워크가 좀 세지 않습니까? 그때 통일교 파문이 불거졌을 때 동원이 됐었거든요.
미국의 정치계에 좀 그래도 공화당 쪽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네. 뭐 종교를 뭐 탄압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런 양상하고 지금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네. 진짜 더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면. 네. 아, 진짜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진짜 분노해야 돼. 이거 진짜 악질적인 대응이야. 미국의 로비를 해갖고 한국 정부를 흔드는. 그렇죠. 이건 진짜 매국적인, 매국이란 표현은 안 맞지. 그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렇죠. 배은망덕. 진짜. 아니 그런데 쿠팡이 뭐 매출은 1년에 40조가 넘어갑니다만 보니까 영업이익은 1,0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몇백억 안 돼. 흑자 전환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그리고 워낙 뭐 지금 대만이나 이런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뭐 4,500억 수준 아닌가 싶은데 아니 과징금 정말 한 1조 맞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 진짜. 진짜 이거는 너무 이제 대한민국을 무시해도 네. 이 정도가 있는데 심각합니다. 뭐니 해도 이 쿠팡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쿠팡 너 뭐 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제 쿠팡에서 크리스마스 날 입장문을 냈죠. 그러니까 정부 단위의 종합 TF가 회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회의 30분 전에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개인정보 탈취에 쓰인 노트북이나 뭐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했다. 일단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특정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우리가 지금 3,400만 개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실제 확인해봤더니 3,000개 정도 지금 저장이 돼 있고 이것 또한 외부 유출 정황은 없다라는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뭐 쿠팡 에코백에 뭐 담아가지고 물 안에 넣어놨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빼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놨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갖고 이 자들이 쿠팡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좀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셀프 면죄부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스스로들이? 이게 속보가 나왔을 때 저는 왜냐하면 사설 잠수부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디지털 지문 같은 걸 특정해가지고 이 용의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물어봤는데 노트북이랑 PC 같은 걸 3,300만 개 접속은 했지만 실제로 저장을 해놓은 건 3,000개에 불과했고 그리고 막 언론에 나와서 겁이 나니까 이거를 한강인가에 에코백에 넣어서 벽돌과 함께 가라앉게 했는데 한강은 아니고 이제 하천에. 하천에. 그런데 잠수부를 이 자기네들이 물색을 해가지고 해당 곳에 가서 그걸 또 찾아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실제로 이 부분이 그러면 수사기관과 공유가 됐는지 그런데 지금 공유된 건 아닌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000개 또 3,300만 개의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딱 아주 극히 일부 3,000개에 가지고만 있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렵고 그게 외부 유출이 안 됐다는 그걸 어떻게 단언하는지 이거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회의하고 하니까 그 직전에 진짜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작을 부린다는 인상까지 주고 있죠. 쿠팡이. 일종의 언론 플레이고 그렇죠.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라는 취지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수사 방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진술 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혐의가 있다는 사람 신병을 지금 경찰이 인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우리 국적이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두 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이게 11월 18일부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에 쿠팡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자기네들에게 셀프 면죄부 주기 위해서 약간 수작 부리는 느낌이 들고 만약에 이 사람들 말이 맞으려면 그럼 동기는 무엇이었냐?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했느냐? 그러면 3,300개를 그냥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그냥 저장해서 자기 노트북에 넣기 위해서 했느냐?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본인들이 이렇게 민간 합동 지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더 웃기는 건 미국에 있는 그쪽에다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비를 하고 있다는 로비를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또 이제 이상한 말들을 하게 만들고 물론 그 국회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그 의원이 말한다고 달라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을 너무 아래로 보고 너무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 책임을 지금 방기하면서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그런 행동으로 여겨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행동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니 일단 저는 별명을 좀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김범석 의장이잖아요. 예. 범킴. 범킴. 범킴 백작이라고. 백작. 네, 마치 그 지금 식민지에 와가지고 사업해갖고 돈 벌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 본국의 귀족께서 귀족이니까 이제 백작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범킴 백작. 예. 네,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이 성명대로라고 하면 쿠팡이 피해자 아닙니까? 그 뭐 외국 국적의 직원이 예. 뭐 멋대로 그냥 무단으로 접속해갖고 자기 개인정보를 빼나갔다는 거잖아요. 쿠팡이 피해자인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기업이라면 그 직원을 고발을 하죠. 예. 네, 고발하고 소송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게 또 미국식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식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예. 오히려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뭔가 쑥덕쑥덕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사실 3,000개밖에 안 됐고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성명을 냈거든요. 예. 제가 생각나는 짤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야구 승부조작 사건인가 해서 네. 네, 이번 일과 전혀 관계없지. 네, 그래 열심히 하자.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애초에 그 수천만 명한테 문자는 왜 보냈어요? 유출됐다고. 그렇죠. 네, 그래놓고 와가지고 이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은 수작인데 너무나도 이상하고 거기다 사설 잠수부까지 동원해가지고 노트북을 찾는다? 그것도 이상하거니와 설령 100보를 양보해서 찾아냈으면 그럼 경찰을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예. 고발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덮으려는 수작을 보이는 것들이 모든 스텝들이 하나 다 틀렸다. 이 사람들은 예, 점점 국민의 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그레이빈 POH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에 원희룡이 어디에서 자료 찾았다는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고속도로에서. 그치, 예. 옛날에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예. 관련해서 원희룡 그때 일타 강사 막 주장하면서 이 가방을 갑자기 어디서 찾아냈어. 이거랑 지금 똑같은 행동한 거 아니냐. 그렇죠. 비유가 비슷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쿠팡 쿠팡 프레시인가요? 뭐 시키면 이렇게 냉온 상자 같이 생긴 거. 네. 그 안에 지금 노트북 넣어서 물에다 버렸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잠수부가 들어갔더니 그 쿠팡을 찾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걸 찾아가지고 들여다 봤더니 3,000명 정도만 뭐 이렇게 들여다 본 것이고 심지어 외부 유출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스스로들이 하고 있으니까. 놀랍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버려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동일 거 아니에요. 노트북 버렸다는 그런데 그걸 거는. 쿠팡에다 넣어놨다고. 근데 그걸 그 쿠팡 가방에 넣어가지고 잘 찾아서 나의 무죄를 입증해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꾸민 거라고 한다면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쿠팡에서 사실은 유출된 게 얼마 안 된다라고 네. 그냥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렇죠. 뭐 어떤 죄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죄를 받을 목적으로 뭔가 없는 증거를 만들어낸다거나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형사범죄가 되거든요. 예. 실제로 만약에 이 노트북이 실제 유출된 거랑 관련이 없거나 그 관련이 덜한 건데 마치 이게 그 진짜인 것처럼 뭐 조작을 해놓고 만들어내고 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관계자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갈 수 그렇죠. 있는 말 그대로 그런 가짜 문제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니까. 네, 증거 조작이죠. 관련해서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이걸 지금 진위를 확인한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댓글에 올라오는 것처럼 뭐 삼류 소설도 이렇게는 안 쓰겠다라는 댓글들 올라오는데 저는 어제 계속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도대체 쿠팡이라는 이 기업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오만불손한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룰이라는 게 있고 공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작동이 될 텐데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러니까 범정부 TF가 회의를 하기 30분 전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해댔다. 먼저. 그러면 이 TF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휴일날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시그널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가. 배경훈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 뭐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우리가 이른바 이제 알게 됐던 내용들이 있죠.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라는 내용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왜 조사를 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조사사국, 뭐 저승사자다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어찌됐건 전방위적으로
정부 단위에서 이 쿠팡 사태를 해결하거나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쿠팡의 대응이라는 게 지금 나온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제 그 범정부 회의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외교부 멤버들하고 이제 통상 멤버들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관련해서 제가 오늘 한겨레에서 칼럼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인 김원철 특파원이 쓴 칼럼인데 의아했던 쿠팡 오피스 주소 워싱턴 여론전 공식 알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는데 그러니까 워싱턴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로비들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정치인들이 어디에 기고를 한대요. 연방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나면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어디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 정부나 아니면 해당 정부에 있는 그러니까 로비가 닿은 인사들이겠죠. 유명 인사들이 뭔가 프레이밍 전환을 하기 위한 이 언론 인터뷰 등을 왕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여기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 오브라이언이라고 트럼프 1기에 외교안보 담당자였던 사람이 지금 입장 내고 이게 우리 언론에도 막 소개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은 지금 미국에서 자기들이 미국 기업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미국에서 뭔가 한국 정부나 한국의 이제 수사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국익이란 건 이제 쿠팡이란 데는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란 걸 자처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도 완전히 대관 업무에 그냥 올인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라이언이라는 그 전 보좌관이 너네 미국 기업 탄압하지 마. 대한민국 왜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지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한 축을 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돈은 벌면서 이런 외교 이슈로 가져가면서 자기네들 기업은 살고 대한민국이 마치 본인들 미국을 탄압하는 것 같은 프레이밍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쿠팡이. 예. 이건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진짜. 아니 너무 기분 나쁜데요.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그렇죠. 발생시키면서 90%가. 예. 근데 우리는 미국 기업이야. 니네는 우리한테 돈만 주면 돼. 우리는 니네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세계에 있는 그런 그 싼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돈 버는 그런 큰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들여가지고 일하면서 자기네들이 험한 일은 안 하고 모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가 똑같은 지금 행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배달하시는 그런 분들 전부 다 지금 산재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돈도 우리가 내고 그 위험도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다 대고 있는데 자기네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스닥 상장하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는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김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에서 뭐 하는 거 같아요. 완전 식민지네 진짜. 께서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 우리 유출 사태에서 보통 뭐 1인당 만약에 30만 원씩 배상을 한다 치면은 3,300만 명이니까 9조 9천,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이에요. 예. 10조 원이니까 우리 범킨 백작께서는 이런 돈을 주느니 그냥 뭐 한 몇천억 로비 단체에 주고 미국에서 한국 압박해갖고 그냥 끝내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을 쿠팡에서는 세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뭐 몇천억 원짜리 로비가 위력이 어떤 건지 저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런 것 아까, 같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쿠팡 내부 분위기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내부 분위기. 범킨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래요. 쿠팡은 준법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준법 정신이 자기들 굉장히 강하대요. 실제로 준법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식민지식 준법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왜곡이 됐어요. 식민지식 준법은 뭐냐면 보통 준법이라는 건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식민지식 준법은 뭐냐? 법만 안 어기면 무슨 짓이든 해도 돼. 네. 딱 이래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법을 안 지킨 게 없어. 근데 왜 우리한테 다들 난리들이야. 우리도 피해자인데. 네. 이런 식민지식 냄비 근성들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고 그 아까 만평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그러니까 한겨레 권범철 화백의 만평인데요. 저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벌어졌던 일이고 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미국 내 로비하려고 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우리 배달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가지고 저 로비 돈을 갖다 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돈이 근데 예. 또 새고 있네요. 찢어져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처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 TF도 발족이 된 것이고 이후 대응들도 이제 펼쳐져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온라인 플랫폼법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당한 행태들을 각 나라에서 법으로 막는 내용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이번에 한미 그 관세 협정하고 통상 협정하면서 이 내용이 좀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게 쿠팡이 하고 있는 형태의 로비가 통했던 어떤 하나의 케이스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뭐 오브라이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뭐 한국이 미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등등의 프레이밍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걸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후 상황들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가지고요. 진짜 그야말로 응징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요새 뭐 탈팡 뭐 그 분위기가 엄청나니까 네. 우리가 좀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쓱 넘어갈 것이 아니고 시간 지나면 떼워진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쿠팡 관련 얘기는 이게 연결 좀 시켜보자면 그 퇴직금 미지급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있었던 인천지청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문지석 검사가 눈물로 호소했던 내용인데 네. 여기에 이제 당시 지청장이 엄희준 그리고 차장검사가 김동희 등등이 네. 있었는데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상설특검이 발족을 했고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쿠팡 본사라든지 쿠팡 관련된 내용들도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쿠팡 풀필먼트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송 책임지고 물류, 하고 있는 여기 대표가 김앤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정종철. 예. 이게 김앤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연결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뭔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쿠팡도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 자체가 미국 기업이니까. 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김앤장만 씁니다. 이제 내부 지침이 있대요. 김앤장만 써라. 태평양도 못 써요. 그래서 광장도 못 써요. 김앤장만 쓰라는 그래서 거고. 태평양하고 광장은 2등 전략을 하잖아요. 어차피 이쪽에서 쓰게 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테니 그렇지. 우리는 김앤장하고 괜히 맞서가지고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수입하는 거 우리가 상대방으로서 하자. 그래서 2등 전략이에요. 그 시장에 또 그런 그 시장 그게 있군요. 룰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이 2등 전략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매출 차이가 크긴 해요. 김앤장 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깎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돈 많이 줘요. 줘요. 엄청 많이 줘.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쿠팡이 김앤장을 굉장히 많이 써왔고 사실 전 대표이사나 그런 사람들도 김앤장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뭐 시키고 예. 이런 걸 많이 했었죠. 근데 김앤장 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쿠팡에 부천지청 사건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김앤장에 맡기고 그럼 김앤장에서 팀을 구성하죠. 누구로 구성을 하느냐. 배치표를 봐요. 지청장은 엄희준이네, 차장검사는 김동희네 등등이네 라고 하면 엄희준, 김동희 등등등등이랑 연이 있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하고 메신저를 쫙 뿌립니다. 선에서. 그럼 그냥 연수원 동기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손을 들면 거기로 팀을 싹 꾸려가지고 그럼 엄희준 지청장한테 찾아가고 차장검사한테 찾아가고 부장검사한테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현직일 때 이런 식으로도 저한테까지 오거든요. 진짜.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건 처음 터졌을 때부터 그거였거든. 뭐 예를 들면 그런 근데 돈이 많이 들 거 근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실 모든 로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건데 그 돈보다 노동자 퇴직금 주는 게 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않다고? 그게 안 앞으로 그래, 향후 그렇지 발생하는 않아요. 미래 비용까지 생각해서 아예 여기서 단절을 하고 차라리 변호사한테 돈 줘서 앞으로도 돈 안 주게끔 하자. 이 전략을 그러니까 진짜 나쁜 기업이라는 생각이 이런 들죠. 식인 거죠. 100억, 200억을 주더라도 앞으로 퇴직금 이거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면 그냥 영원히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100억, 200억으로 막아서 이런 느낌이고 김앤장은 그리고 특별히 좀 더 다른 게 뭐냐면 보통은 그런 변호사들이 찾아가면은 전관들이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사든 판사든 간에. 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다른 로펌이나 이런 데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막 돈을 금품수수가 가끔 연루되고 해갖고 막 감옥도 가고 이러는데 김앤장은요 돈을 주지 않는데요. 취직을 하죠. 취직을 시켜주고. 취직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아예 승진을 시켜줍니다.
그 안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끔. 왜냐하면 더 검찰이면 경찰, 경찰이면 검찰에서. 경찰의 윗선들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뇌부도 너 승진시켜줄게. 이렇게 가버려요. 이게 뭐 진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내용 같은데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힘 빠져요. 이럴 거의 때. 거악 뭐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난 정의가 이겼으면 좋겠어. 궁극에는 사필 규정.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사필 규정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의 문제인 거지. 그렇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김앤장이 믿어야 된다. 뭐 믿고 그렇게 이제 자주 한번 이기지 못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네, 뭔가 정리가 됐으면 지켜보겠습니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뭐 오후에 나온 보도들 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직원들한테 쿠팡 관계자들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워낙에 행정관 예상. 전방위로 이렇게 로비들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살 만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네.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